그날 밤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이 읽히는 느낌이었죠. 그 사람은 그녀의 이야기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혜진입니다. 올해 53세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50세 때였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해였어요. 26, 한창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회사 회식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던 중이었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1년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저 숨만 쉬며 살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왜 내가 깨어났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도 힘들어했지만 저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없었어요. 각자의 슬픔에 갇혀 있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있으면 아들 생각만 나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들의 흔적이었으니까요. 이혼 후 저는 혼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로 얼굴을 봅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제 좀 괜찮아졌어? 시간이 약이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응,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 생각에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가 아직도 힘들어라고 말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저는 6개월 전부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57세이고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한 달 됐어요. 침착하고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다들 헤어지려는데 이정우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이 근처 잘 몰라서 혼자 가기가 좀 그렇네요. 평소에 저라면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집에 가기 싫었어요. 텅 빈 집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좋아요.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어요. 우리는 도서관 근처 작은 찻집으로 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저는 캐모마일 차요. 저도 같은 걸로요. 차를 주문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독서 모임은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이정우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6개월 정도 됐어요. 책 좋아하세요? 네. 요즘은 책을 읽어야 잠이 와서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솔직한 대답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정우 씨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책을 읽어요. 혼자 사세요? 네. 아내와 사별했어요. 2년 전에요. 아,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아직도요. 이정우 씨의 솔직한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괜찮아요라고 말하거든요. 박 여사님은요? 가족은요? 이혼했어요. 2년 전에요. 아들을 잃고 나서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무거운 공기였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이 읽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상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이정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에 오히려 용기가 났습니다. 아니에요, 말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진짜로 말하고 싶네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시간 많아요. 그렇게 저는 아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밝은 아이였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마지막 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정우 씨는 제 이야기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같은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힘드셨겠어요 라고 짧게 말할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이제 괜찮기를 바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슬퍼하냐고, 이제 그만 잊고 살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잊어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잊을 필요 없어요. 이정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잊어야 한다고 누가 그래요? 평생 기억하고 사는 거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죠?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찻집 구석에서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요. 이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지를 건네주고 그저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한참 후에 진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처음 만난 분 앞에서. 괜찮아요. 우는 것도 필요해요. 저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못해요. 다들 불편해 하거든요. 여기서는 우셔도 돼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혜진 씨, 이정우 씨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이정우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야기, 1년 동안 투병하며 함께했던 시간,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 저는 이정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아직도 힘들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을 아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미소였어요. 혜진 씨, 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 않나요? 하죠. 자주요. 정우 씨도요? 네. 친구들이 소개팅도 주선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세요? 거절하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혜진 씨는요? 저도 거절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고 살든 상관없잖아요. 우리 인생인데. 이정우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인데. 그날 밤 우리는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슬픔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지에 대해서요. 그날 이후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독서 모임 후에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의 슬픔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아들 생일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케이크를 샀어요.
혼자 촛불 켜고 노래 불렀어요. 잘하셨어요. 이정우 씨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죠 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잘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또 다른 날 이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아내 옷을 정리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2년 동안 그대로 뒀거든요. 오늘 용기 내서 정리했어요. 잘하셨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같은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이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혜진 씨, 왜 저한테는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우 씨는 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바꾸다니요? 사람들은 제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덜 슬퍼하고 더 밝아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요. 근데 정우 씨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혜진 씨는 지금 그대로도 괜찮은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요? 네. 슬퍼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마워요, 정우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혜진 씨 덕분에 저도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정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혜진 씨, 이번 주말에 바다 갈래요? 바다요? 네. 저 요즘 바다가 보고 싶더라고요. 혼자 가기는 좀 그렇고. 좋아요. 저도 오랜만에 바다 보고 싶었어요. 주말에 우리는 동해로 갔습니다.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였어요. 이정우 씨가 운전했습니다. 바다에 도착해서 방파제에 앉았습니다. 11월 초라 바람이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시원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한참을 말없이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네. 저 요즘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요. 예전에는 눈 뜨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다행이에요. 정우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뭘 했다고요? 들어줬잖아요. 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해해줬잖아요. 이정우 씨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 씨, 저도 혜진 씨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요? 네. 아내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아내 이야기만 하면 불편해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아들 이야기만 하면 다들 주제를 바꾸려고 해요. 우리끼리는 마음껏 해요. 아들 이야기도 아내 이야기도. 고마워요, 정우 씨.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 후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가끔은 바다에 가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혜진아, 요즘 누구 만나? 응, 친구. 남자친구. 그냥 친구. 근데 자주 만나잖아. 사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야기 나누는 사이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녀가 자주 만나면 연인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했지만 연인은 아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혜진 씨, 사람들이 저희 이상하게 보는 거 알아요? 알아요. 불편하세요? 아니요. 정우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맞아요. 우리는 그냥 서로를 이해하는 거니까요. 그날 이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 씨,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혹시 저한테 연인 이상의 감정 있으세요?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없어요. 정우 씨는요? 저도 없어요. 그럼 됐네요. 네, 그럼 됐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자주 만나는데 그런 감정이 없다는 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서로에게 다른 걸 필요로 하니까요. 사랑이 아니라 이해를요. 이정우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정우 씨가 저를 이해해 주는 게 좋아요. 저도 그래요. 그럼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요.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요. 좋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편해졌습니다. 연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도 기대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로 남기로 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추운 날 이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혜진 씨, 저 다음 달에 부산으로 가요. 부산이요? 네. 아들이 부산에 사는데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가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혼자 사는 것보다 아들이랑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다음 달 15일이요. 그렇구나. 혜진 씨, 섭섭하지 않으세요? 섭섭하죠. 많이요. 저도요. 근데 가야 할 것 같아요. 알아요. 당연히 가셔야죠.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 씨, 네.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우 씨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혜진 씨도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아직 슬퍼도 괜찮다고 말해줬잖아요. 부산 가서도 잘 지내세요. 혜진 씨도요. 가끔 연락할게요. 네, 저도요. 이정우 씨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우리는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서로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이정우 씨는 제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다가 아들 생각이 날 때, 슬픔이 밀려올 때, 그때마다 이정우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슬퍼도 괜찮아요. 잊을 필요 없어요. 그 말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한국에 왔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 보여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조금 편해 보여요. 그런가? 무슨 일 있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 남자친구요? 아니, 그냥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고마워, 딸. 지난주에 이정우 씨한테 오랜만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우 씨, 잘 지내시죠? 오늘 아들 기일이었어요. 케이크 사서 노래 불렀어요. 예전에 정우 씨가 잘하는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 말 덕분에 죄책감 없이 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혜진 씨, 저도 잘 지내요. 아들과 함께 살면서 조금 덜 외로워요. 혜진 씨도 케이크 사서 노래 부르시니 다행이에요. 그게 혜진 씨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저도 아내 생각 많이 해요. 이제는 슬프지만 괜찮아요. 혜진 씨 덕분에 배웠어요. 그 문자를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잠깐 머물다 간 사람들이었지만 중요한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슬퍼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이해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55세입니다.
이정우 씨를 만난 지 2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가끔 연락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짧은 문자를 주고받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그 사람 왜 안 만나요?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만 알면 되니까요. 이정우 씨는 제 인생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 그저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알았습니다.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들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삶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던 공기,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이 읽혔던 순간, 우리는 이미 서로의 상처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편안함이 되었어요. 이정우 씨는 제 이야기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 적 있나요?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 이렇게 하면 나아질 거예요가 아니라 그때 많이 힘들었겠어요 라고 말해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당신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긍정적이 될 필요도 빨리 나아질 필요도 없어요. 슬퍼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언젠가 당신도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스스로를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당신은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저도 이정우 씨를 만나고 나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요. 혜진아, 슬퍼도 괜찮아. 아직 힘들어도 괜찮아. 너는 지금 그대로도 충분해. 그리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이정우 씨가 그렇게 말해줬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그저 이해해주는 사람.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